아이들 수학 문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뭐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의 질문의 수준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구나,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리고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수학 문제에서 질문을 하는 것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처음 질문을 했을 때 잘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그대로 수긍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가끔 얘기를 해요. 학원에서 모르는 걸 질문했는데 왜 안 가르쳐줘?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그 모르는 걸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게 선생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늦게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일방적인 강의였었어요. 교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면 우리는 그걸 받아 적고, 그리고 그걸로 평가 보고 뭐 그런 시스템이었다가, 제가 30대 중반에 다시 학교를 가 보니까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시더라고. 저희는 처음 보는 내용인데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라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전 굉장히 괴리감이 있었죠. 내가 등록금을 얼마나 내고 들어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내가 평가를 받던 것과 내가 자료를 준비해서 그 발표를 했던 수업을 생각을 해보면 기억에 오래 남는 건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면에서도 그런 게 아닌가. 강의를 잘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듣다 보면 그죠, 다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겠지만 내가 체득하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아무리 잘 풀어줘 봐야 그 시험을 풀어야 되는 건 학생인 거니까 결국 그 몫은 학생의 것인데, 그래서 결론은 학생들이 제대로 풀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질문을 하는 것도 그 질문을 순순히 다 받아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어떻게 아이의 생각이 조금씩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단계를 밟아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식을 한번 써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가 주어지면 무조건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와 아니면 하나는 그냥 하기 싫은 경우, 그리고 이해는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어디를 모르는 건지, 그래서 질문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다시 문제를 읽어보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쳐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그 와중에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고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주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그 가정학습으로 많이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마다 딜레마에 빠지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가르쳐 줘야 되고 어디까지 기다려 줘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아이들 수준마다 정말 하나하나 짚어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만 해도 찾아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냥 원하는 거를 입에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단계 자기가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아이들한테 문제를 다시 읽어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는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1대1로 시도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러면 아이가 포인트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읽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쳐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조차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문해력이라든지 수학이 아닌 다른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학습부터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뭐가 포인트인지는 찾아낼 수 있지만 수식을 세우는데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어적인 이해는 되지만 수식에 대한 식을 세우지 못하는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거리와 속력에 대한 부분에 있으면 거석시라고 해서 보통은 이렇게 외워서 진행을 하지만 그것들은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고 KTX 속력이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연습들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아이들마다 달라서 한두 번만 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고 꾸준히 반복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알려줄 수 있는 팁들을 조금씩 적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요만큼 할 수 있던 거를 조금 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떻게 질문하느냐를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였었어요. 실제로 똑같은 문제, 똑같은 난이도의 어려운 거든 쉬운 거든 질문을 하는 유형을 보면 공부에 생각이 있는 친구들, 공부를 조금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최대한 자기가 스스로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라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반면 학습적으로 좀 쌓아 있는 게 없는 친구들은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모르니? 하나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되짚어가면서 어디까지는 알고 어디서부터 모르는지 단계 밟아가는 걸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큰 대단한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제가 느끼면서 수학 질문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요령 있게 이게 결국에는 수학 질문을 잘한다는 건 학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질문을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왜 이래요? 라고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고 어떤 것인지 조목조목 짚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훈련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